1922년 11월 한 소년이 이집트의 사막산을 걷다가 바위에 새겨진 고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 계단은 투탕카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덤의 일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보석, 직물, 페인트 칠한 꽃병, 장례식용 가면 등 약 5,000점의 고대 유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중 하나를 보셨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가 됐죠.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마침내 또 다른 대규모 발견에 가까워졌어요.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입니다. 이 여왕은 기원전 51년부터 30년까지 왕좌에 앉았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마지막 현역 통치자였어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통치기간, 그리고 그녀의 특이한 성격에 대한 고대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죽음과 매장지에 대한 비밀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즈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주변의 고대 기록과 신전을 연구한 끝에 여왕의 무덤이 기원전 280년에 세워진 고대 도시 타푸시리스 마그나 아래에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곳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이집트 북부 해안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 박사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박사와 고고학자 그룹은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약 1.3km 길이의 비밀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은 타푸시리스 마그나 신전 아래 바위에 뚫려 있었죠. 추가 발굴 과정에서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터널 깊숙한 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사령관 마크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는 서로를 사랑했고 안토니우스를 반역자로 선언한 로마 원로원에 함께 반대했어요. 수천 년 동안 타푸시리스 마그나 영토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발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로 도시가 파괴되고 지하 터널이 범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지막 왕조 통치 기간 동안 고대 이집트의 왕실 생활에 대한 많은 보물과 기록이 숨어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발굴 작업이 수중이나 진흙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요. 어쨌든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거기에 묻혀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과학자들은 항아리,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이미지가 있는 수십 개의 동전, 이집트 여왕의 이미지가 있는 흉상을 포함해서 이를 확인하는 많은 것들을 터널에서 발견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라메세스 3세, 투탕카멘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전히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많은 영화, 그림, 책에 영감을 주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녀는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한 통치자로 이집트를 위기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아랍어 문헌에 따르면 화학, 수학, 철학에 능통했고 여러 권의 과학 서적을 저술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외교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많은 남성을 미치게 만든 팜무 파탈이었다는 전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멋진 모델의 이미지는 할리우드가 유명한 여배우가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수행한 여러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생겼어요.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적이기 때문에 교활한 유혹자로서의 이미지를 특별히 만들었고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조상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그리스인이었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웠고 이 나라의 전통에 매우 민감했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 정신, 관습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 수준을 높였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그녀의 영악함과 인상 덕분에 가능했죠. 그녀는 연극 공연과 호화로운 축하 행사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쇼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애호가의 외향적 이미지 뒤에는 지적이고 계산적인 통치자가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는 부유하고 호화로운 나라였으며 클레오파트라는 부를 늘리고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한때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갈등을 겪었는데 여왕은 자신이 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죠. 로마 황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그녀가 카이사르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부유하고 시끄럽게 도착하는 대신 눈에 띄지 않게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의 시종들이 카이사르의 개인 방으로 운반하는 카펫이나 리넨 가방에 몸을 감쌌어요. 카펫에서 나온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결단력으로 로마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가까운 동맹이 됐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외교적 목적으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로마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보라색 돛과 은색 노가 달린 황금 바지선을 타고 도착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아프로디테의 형상을 한 옷을 입고 웅장한 캐노피 아래에 앉았어요. 그녀의 하인들은 큐피드처럼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고 향을 태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쇼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그리스 신화를 숭배하고 자신을 디오니소스의 화신으로 여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그는 이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됐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관을 지키고 로마와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안토니우스와 새 자녀를 낳았어요. 이집트에서는 큰 파티를 열고 권력과 함께 부를 누렸어요. 하지만 고위 관리와 이집트 여왕의 관계는 로마에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권력 투쟁에서 안토니우스의 주요 상대였기 때문에 상황을 악용해서 경쟁자의 명성을 더럽혔어요. 그는 선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를 로마 시민들의 눈에 교활한 유혹자로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아누스가 그녀의 매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죠.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원전 33년 안토니우스의 해군과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충돌하면서 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후자가 승리했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치도록 강요했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근처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쫓긴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궁전 중 하나에 숨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요. 일부 전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독극물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녀는 독사 혹은 이집트 코브라와 같은 독이 있는 뱀을 자극해서 자신을 물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설에 따르면 독침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항상 머리빗 안에 독이 든 앰플을 가지고 다녔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바늘에 이 독을 적셔 자신을 찔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에 도착하면 세상은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집트의 마지막 통치자로 간주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옥타비아누스는 궁정과 신전을 약탈하고 로마로 돌아와 황제가 됐어요. 그는 성공적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고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75세가 되자 끝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가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와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사이의 기간보다 여왕의 통치와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 사이 기간이 더 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암스트롱은 클레오파트라가 탄생한 지 2038년 후인 1969년에 지구 위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건설은 기원전 2560년에 이루어졌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상상해보세요.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보다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